경기도 동두천 보산역 인근 한 미용실에서 대형견 미용 도중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포착됐다. 강아지가 짖고 움직이자 미용사는 바리깡 이발기를 주둥이와 머리 쪽에 들이밀며 위협했다. 과격하게 흔들던 바리깡은 결국 부품이 튕겨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미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아지의 얼굴 쪽에 계속 바리깡을 들이댔다. 그는 짖지마 안돼를 반복하며 강압적으로 강아지를 혼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강아지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명백한 학대 행위로 보인다. 현재 해당 영상은 제보자에 의해 확보됐으며 신고 및 수사가 요청된 상태다. 어머니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보일러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 집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폭행했고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 요양보호사는 생계를 위해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지만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령의 요양보호사로 골절 진단을 받고서도 계속 일하려 했지만 해고당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 돌봄 서비스 노조는 요양보호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27일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 소중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70대 여성으로 이달 초 쑥을 캐러 다녀온 후 어지럼증, 근육통, 식욕부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증세가 점차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일 결국 숨졌다. 사망 후 진행된 검사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5일에서 14일의 잠복기 뒤 고열,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명률이 높지만 현재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특히 4월부터 11월 사이 농작업이나 등산, 골프 등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뿌리며 풀밭에 앉거나 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해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도심공원에서 온몸에 털이 빠진 괴상한 동물들이 잇따라 목격돼 주민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27일 송도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수변공원 등에서 너구리와 염소를 섞은 듯한 수상한 동물들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3일과 24일 송도 한 고등학교 인근 산책로에서 털이 거의 빠진 동물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동물이 개선충에 감염된 너구리라고 밝혔다. 개선충은 기생충 감염으로 피부병을 유발해 털이 빠지고 앙상한 모습이 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서문홍 연구사는 미국에서도 털 빠진 코요테를 추파카브라로 오인한 사례가 있다며 한 말이 감염 시 주변 개체들도 빠르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충북대 정동혁 교수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지만 직접 접촉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수구청은 너구리들이 농경지 산림지 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도심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8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 광주고법에서 이뤄진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새벽 순천 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에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 범행을 예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불화, 소외감에 대한 분풀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성은 재판 내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기 수원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7시 수원역 인근 거리에서 A씨는 길을 걷던 60대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 등을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위에 올라타 계속 폭행했고 이를 본 시민이 차에서 내려 제지하려 하자 그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피해 여성과 A씨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용인시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전기차가 연석을 들이받고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1시 14분쯤 수지구 서수지 톨게이트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차량에 불이 붙었으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으며 전기차 특성상 수조소화법을 준비했지만 투입 전에 불이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추격하던 순찰차가 가로등과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쯤 마산지구대 소속 순찰차 한 대가 사고를 냈고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3명이 머리와 몸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세 경찰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우측으로 급격히 굽은 도로에서 추격 중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음주의심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도주한 차량 운전자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